짜잔! 아니 이건 딱지? 딱지 아니야? 이게 딱지로 보이니? 이걸 이렇게 돌려주면 짜잔! 이게 딱지 큐브라는 건데 이렇게 펴졌다 접었다 펴졌다 접었다 할 수 있지. 사실 이 큐브 접기의 원리는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부피를 줄여야 하는 각종 기계 장치나 첨단 과학 제품, 휴대용 방탄 방패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어때? 한번 배워볼래? 준비물은 색종이 2장과 풀입니다. 먼저 색종이를 이렇게 세모가 되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고 다시 편 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그러면 종이의 정중앙이 있죠. 이 정중앙에 종이의 끝부분이 오도록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추어 위아래를 모두 접고 거기서 또 한 번 위아래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 바깥의 뾰족한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편지봉투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접은 부분의 윗부분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혀있던 부분을 사선 아래쪽으로 접어주고 반대쪽도 반으로 접어준 뒤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접어 올리는데요. 사선으로 접자 드러나는 딱지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면 거의 완성입니다. 다 접었으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네. 그러면 요 똑같은 걸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복습한다 생각하고 빨리 하나 더 만들어요. 자 이렇게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종이를 접어주고 자 이렇게 2개나 완성이 됐으면 이 둘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는 뒤집어주고 하나는 살짝 펼쳐줄게요. 그리고 펼친 종이 위에 뒤집은 종이를 올려주는데요. 그런 다음 윗부분의 종이를 살짝 들어 올려 아래 종이를 끼워줍니다. 종이를 돌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삼각형 모양으로 덜렁이는 거 보이죠? 요거를 안쪽으로 풀을 발라서 붙여주면 돼요. 바깥으로 튀어나온 삼각형을 안쪽으로 접고 불로 붙이면 이런 딱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완성! 자, 우리 큐브로 만들어 볼까? 양면을 잡고 팔을 빙그리로 돌려주면 짜잔! 딱지를 살짝 비틀듯 돌리면 바로 정육면체의 도형으로 변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를 연이어 붙여주면 기다란 직육면체가 됩니다. 와, 멋있다. 최고야. 이거 크게 만들면 멋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대 종이로 다시 시작된 종이 접기. 그렇게 약 30분이 지나고 또 펼쳐보자. 거대 딱지 큐브 완성! 유레카! 때는 그가 고등학생 시절.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지연아,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그래. 좋죠. 잘 마시겠습니다. 엄마? 이런 게 그냥 커피라면 엄마가 만들어준 커피는 유사 광고에 주의하렴 하더라. 아무튼 커피를 즐겨 마셨던 그의 가족. 하지만 이거 뭐야? 다 쏟아버렸네 이거. 커피를 들고 가다 쏟는 일이 잦아 불편을 느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국제 청소년 물리 토너먼트 대회 나간다고? 난 어떤 주제로 참가할까? 고민에 빠져있던 와중 그래! 커피도 육체 중 하나잖아. 커피를 들고 가다가 왜
쏟아지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야. 아주 재밌는 주제네. 그렇게 시작된 실험. 그는 커피가 쏟아지는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주파수 측정 장치를 사용. 커피컵이 흔들릴 때의 진동수와 컵 속 커피의 진동수를 각각 체크해봤다. 그 결과 아니, 커피컵과 커피의 진동수가 사이로주로 거의 비슷하잖아. 놀랍게도 커피컵과 커피는 진동수가 거의 비슷했는데 이로 인해 컵과 커피가 서로 공명하면서 파동이 더 커지고 쏟아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커피나 커피잔의 진동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봐야겠네. 이후 그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 방법을 찾게 됐는데 과연 그 해답은? You'll hold it from the top. You gaze straight forward and start walking backwards.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한 그의 해답. 그의 논문에서 자세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컵의 윗부분을 잡으면 커피컵을 잡는 관절이 손목 관절 하나에서 손가락 관절 5개로 늘어남에 따라 큰 흔들림이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컵에 작용하는 진동수가 줄어들어 커피를 덜 쏟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뒤돌아서 걷는 것이었다. 오? 이렇게 걸으니까 하나도 안 쏟아지네? 보통 우리가 앞으로 걸을 때와는 달리 뒤로 걷게 되면 몸을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진동수에 영향을 주면서 그냥 걸을 때보다 현저하게 적은 파동을 일으킨다는 것. 결국 그는 고등학교 때 발표한 11장의 논문으로 이그 노벨상의 주인공이 됐다. 그리고 That research is not about how old you are. It's not about how smart you are. It's about how much coffee you can drink. 유레카! 얼굴로 휴대폰을 인식해 잠금을 풀 수 있다는 A사의 휴대폰.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얼굴 인식을 할 때마다 마스크를 벗고 써야 하는데 얼굴 인식 하시려면은 마스크를 이제 벗었다 썼다 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 하나 있으면은 마스크를 안 벗고도 얼굴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네,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입력하시고 페이스 아이디 사용 시 화면 주시 필요를 비활성화 시킵니다. 대체 외모 설정. 마스크를 코까지 올리면은 인식이 안 될 수 있어서 코 아래까지만 내리고 설정을 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반드시 마스크를 코 밑까지 내린 뒤 대체 외모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대체 외모 설정이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분명 마스크를 낀 상태인데 잠금 화면이 풀렸다. 이게 정말 되네? 그럼 마스크를 벗어도 인식이 돼요? 아, 예, 당연하죠. 마스크를 벗고 얼굴 인식을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번엔 배터리에 관한 꿀팁이라는데요. 요새는 무선 충전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게 S사 핸드폰에는 이제 배터리를 나눠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PD님 핸드폰 한번 줘보시겠어요? 갑자기 S사의 휴대폰을 뒤집더니 그 위에 A사의 휴대폰을 올리는 전문가. 그런데 휴대폰 뒷면을 서로 맞댄 것뿐인데 갑자기 충전이 되는 A사의 휴대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상단에서 메뉴를 한번 내려주시고요. 한 번 더 내려주시고 그래서 무선 배터리 공유. 그러자 배터리 공유 알림이 뜹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뒤집어 배터리를 공유할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끝! 휴대폰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이 되는 전자기기라면 그 어떤 것도 충전 가능하다고? 이 기능은 이제 여성분이나 아이들한테 유용한 기능인데요. 긴급 상황일 때 이 전원 버튼을 3번 누르게 되면은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SOS 메시지랑 주변 녹음 파일 그리고 위치까지 전송되는 기능이에요. 일단 설정에 들어가시고 유용한 기능.
SOS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위급 상황일 때 전원 버튼 3번만 누르면 돼요. 얘들아, 움직이지 마. 가진 거 다 내놔. 잠시 후 지정한 연락처로 알람이 왔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메시지. 손들어. 움직이지 마. 가진 거 다 내놔. 음성 파일과 함께 실시간 위치도 전송되니 유용하겠죠. 인터넷이 좀 느린 것 같을 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정 들어가시면은 맨 아래쪽에 휴대전화 정보가 있어요. 휴대전화 정보 눌러주시고 스페어 정보. 빌드 번호를 여러 번 눌러주시면은 개발자 모드가 켜집니다. 뒤로 2번 가주시면은 아까는 없었던 메뉴가 생깁니다. 갑자기 생긴 메뉴. 개발자 옵션을 들어가셔서 로고 버퍼 크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256K를 16메가로 바꿔주세요. 이후 설정 값을 바꾸지 않은 휴대폰과 비교해 보니 우와 정말 빨라졌어요. 유레카! 다시 만난 이인평 교수. 그 사이 다른 취미가 생겼는지 신기한 장비를 끌고 다니는데요. 제 설정이. 요게 이제 요 장비를 저희가 이동시킨 동선이 되는 거고요. 실내에 어떤 지도를 갖다가 만드는 장비고요. 저희가 만드는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3차원 지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내 지도의 경우 GPS의 제한으로 드론이나 위성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360도 전체 방향에 이제 파노라마 영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INS 같은 장비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장비의 그 위치,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 방향도 바뀌겠죠. 그 방향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저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캐너를 가지고 주변에 3차원 형상도 취득을 하고요. 실내 지도를 만들기 위해 실내 GPS 특허까지 만들었다는데요. 이 GPS 덕분에 실내에서도 공간 정보를 취득해 실내 지도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비게이션처럼 실내에서도 길 안내를 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인평 교수의 실내 지도 기술이 빛을 발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종로에 위치한 세운상가입니다. 네. 수 있어요? 네. 2014년 시행된 세운상가 내의 도시재생 사업을 사업 준비 단계부터 현재까지 단계별로 데이터화해서 관리해왔다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의 그 대표적인 지구가 요 근처에 그 세운상가 일대 영역이에요. 그 과정에서 1등 공신이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저희 이건 실내 GPS. 실내 GPS 라우터. 예. 리피터. 가상의 위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있어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와도 그 내비게이션이 계속 될 수 있어요. 이 작은 센서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재생한 것인데요. 현실과 똑같은 가상 공간에서 현실 세계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보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인평 교수는 이 작업이 마치 지도에 숨을 불어넣는다고 말하는데요. 작은 GPS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과 안 다니는 곳, 건물의 부식 상태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이죠. 마치 지도가 살아 숨쉬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실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내에 대한 정보, 실내에 대한 공간 정보를 만들려고 이제 오전에 보셨던 그 이렇게 카트에다가 끌고 다니면서 실내에 대한 공간 정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실내, 실외를 갖다 다 통틀어서 되게 정밀한 공간 정보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좀 더 좀 긴밀하게 이제 계속 요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발전시키는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 유레카! 먼저 커피, 설탕물을 2대2대1 비율로 섞어주고 달고나 커피 만드실 때는 물을 조금씩 나눠서 넣으셔야지 빨리 돼요. 커피와 설탕 알갱이가 남지 않도록 잘 녹여주세요. 그리고 녹인 커피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15초에서 20초간 돌려줍니다. 바로 꺼낸 뒤엔 빠르게 저어줍니다. 시간이 지나자 커피의 색깔이 연해지며 점차 달고나 같은 색이 되는데 아니 달고나 커피가 이렇게 쉬웠나? 전자레인지가 설탕을 가열하면서 달고나 커피가 더 빨리 만들어져요. 4000번을 저어야 완성된다는 달고나 커피가 전자레인지 덕분에 순식간에 완성됐습니다. 또 다른 팁을 알려주겠다는 전문가. 이건 쌀 아니에요? 네, 제가 이번에는 전자레인지로 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자레인지로 밥을 할 수 있다고요? 먼저 깨끗이 씻은 쌀을 머그컵에 넣어줍니다. 물은 190ml를 계량해서 넣어주세요. 계량한 물을 머그컵에 넣어주고 물이 넘쳐 흐를 수 있으니 오목한 접시를 받친 뒤 전자레인지에 넣고 위쪽도 덮어줍니다. 그런 뒤 4분간 돌려주는데 과연 생쌀이 밥이 될 수 있을지. 바로 여시지 마시고 2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전자레인지 밥도 뜸 들이기는 필수. 2분간의 뜸 들이기가 끝난 뒤 머그컵을 꺼내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깊은 속까지 잘 익을 수 있게 골고루 밥을 섞고 다시 뚜껑을 덮어 4분간 돌려줍니다. 드디어 밥을 확인할 시간. 어디 보자. 어머나 깜짝이야. 진짜 밥이 됐어.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갓 지은 밥. 밥이 똑 떨어졌을 때 전자레인지 밥 강추. 이번엔 탱글탱글한 삶은 달걀을 만드는 팁. 전자레인지에 달걀 넣으면 터지지 않아요? 전자레인지에 달걀을 가열하면 압력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냥 넣으면 터지죠. 안 터지게끔 만들어야죠. 그릇에 달걀을 넣고 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달걀이 잠기도록 합니다. 여기에 소금 1큰술을 추가하는데요. 소금을 넣으면 달걀이 깨지더라도 계란 안에 있는 단백질을 빠르게 응고시켜 흰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줘요. 소금이 녹도록 잘 저어주세요. 반숙은 6분, 완숙은 8분 돌려주시면 돼요. 소금까지 잘 녹여준 뒤 전자레인지에 넣고 6분에서 8분 동안 돌려줍니다. 잠시 후 달걀이 담긴 그릇을 꺼내주는데요. 오, 다 됐네. 이제 까봐야지. 안 돼요. 왜요? 계란은 다 식은 뒤에 까야지. 안 그러면 공기가 갑작스럽게 만나면 터질 수가 있어요. 뜨거운 달걀은 찬물에 넣어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제 달걀이 익었는지 확인할 시간. 반을 갈라 확인해보니 먹기 딱 좋은 반숙이 완성. 유레카! 여기 있어요. 반려 로봇은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언어적 소통을 통해 사람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인데요.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과 텍스트 기술을 접목하면 말벗 기능을 구현할 수 있죠.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 기온은 14도이며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 21도, 최저 기온 5도로 어제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어르신, 제가 기특한...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건 기존의 인공지능 스피커도 가능하지만 반려 로봇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먼저 말을 걸기도 하는데요. 디스플레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한다면 조금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도 있겠죠.
반려 로봇이라면 생활의 편의성은 물론 정서적 교감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개발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연구하며 로봇을 완성해 가는데요. 스스로 다양한 표정을 짓고 코딩하며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개발자. 로봇은 개발자의 이러한 노력 끝에 사용자의 기분에 맞춰 대화를 주도하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집합체인 반려 로봇에게서 보다 스마트하게 케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로봇의 귀, 음성 인식 기능은 항상 사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카메라는 사용자를 관찰합니다. 응급 상황이 감지되면 연계된 연락처에 구조 신호를 보내 사용자의 안전을 지켜주는데요. 고령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른 로봇의 진화된 기술이 21세기형 반려 시대를 열어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려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피곤한 아침, 반려 로봇으로 향하는 사용자의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향기 좋은 커피 한 잔 기분 전환을 위해 향기 좋은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사용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 표정을 읽고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로봇.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영상을 재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교감 기능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 편의와 안정을 선물하는 반려 로봇. 앞으로 반려 로봇은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단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유레카! 자, 이번엔 노트북에 관한 팁을 알아봅니다. 대부분 전원 옵션에서 시스템 종료를 눌러 끄는데요. 이건 제대로 끄는 게 아니랍니다. 보통 그렇게들 끄시는데 완벽하게 꺼지는 게 아니라 절전 모드로 꺼지는 겁니다. 제대로 끄려면 Shift 키를 누르고 전원 옵션에서 다시 시작을 선택. 그러면 잠시 후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메뉴 중 PC 끄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완벽히 꺼진다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요. 다음은 악성 코드 쉽게 제거하는 법. 작업 표시를 검색창에서 MRT를 입력한 뒤 엔터. 그럼 악성 코드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가 열리는데요. 이때 얘를 누르고 실행을 해주면 손쉽게 악성 코드 제거가 가능합니다. 눈 건강을 위협하는 블루라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데요. 우하단 말풍선 표시를 누르면 메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야간 모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자 점차 노란빛이 도는 노트북 화면. 전후를 비교하니 어머어머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유레카! 곧 내려온다는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일단 게이트를 통과하려는데 자연스럽게 출입하는 여느 직원들처럼 회사에 들어서려는 순간 어머마! 제작진에게만 막힌 문! 사실 이곳에 발을 들이려면 깐깐한 통과 의뢰를 거쳐야 한다? 예, PD님 등록하셔야지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나오신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던데요? 전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 보이시는 게 다 보안장치예요. 게이트에 설치된 보안장치. 그런데 왜 담당 PD의 출입만 막았던 걸까?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얼굴을 앞에 3m까지 인식을 해서 바로 등록된 정보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손바닥 장정면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로 이 제품에 손바닥 이렇게 대시면 등록된 장정맥 정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의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활용한 생체 인증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는데 기술자는 이러한 생체 인증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 더 편리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단다.
그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 여기가 저희가 기술 개발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개발한 생체 보안 시스템에는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있을까? 먼저 센서 안에 카메라를 보여주는데 기존 제품들은 얼굴 인식이 근거리에서 특정한 영역에 얼굴을 맞춰서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도 그 광학 기술이 모든 것을 받쳐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쳐다만 봐주셔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인증하고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안업체 최초로 비접촉 생체 인증 방식을 개발했다는데 생체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빨간색 원이 직원의 주위를 따라다닌다? 현재 빨간색은 그 기본적으로 그 등록이 안 된 사람에 대한 형태고요. 만약에 등록이 돼 있으면 녹색 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안에 얼굴 추적 시스템이 들어있어 등록된 사람과 등록이 안 된 사람의 이미지를 바로 캡처. 3m 이내에서 안면과 홍채가 먼저 인식되고 50cm 이내에선 지문과 정맥으로 생체 정보를 분석. 자연스럽게 이동하기만 해도 인증이 된다. 시스템이 방대한 이미지를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초정밀 광학 그 데이터를 가지고 뒤에 백단에서 알고리즘이 최적화 작업을 해서 인증 속도를 1초 이내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얼굴, 홍채, 지문, 장, 정맥 4가지 생체 인식 기능을 모두 탑재하고 있단다. 지문에 어떤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증이 안 되게 됩니다. 어떤 뭐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멀티 솔루션에서 저희 같이 그 멀티 생체 인증을 하게 되면 보안성이 강화될 뿐더러 기본적으로 인증이 안 되는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요. 시중에 있는 생체 인증 시스템은 대부분 한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기술자는 한 가지 보안 방법을 사용했을 때 취약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멀티 방식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생체 인증 단말기 같은 경우는 특정 단말기에서 필요한 생체 정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서버에 4가지 생체 정보만 등록을 한다면 해당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말기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